안녕하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시간, 써니메카의 햇무리 강의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도 아니고 공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왜 다시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햇무리 숲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릴 때 정말 오래 했지만 지금은 잊고 사는 것이 있으실까요? 저에게는 피아노였습니다. 엄마의 꿈은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저에게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좋아서 시작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묵묵히 따라간 아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숫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에게 피아노를 배운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듣고 있으면 연습도 못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건반을 눌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보통 저 친구는 피아노 잘 친대, 저 친구는 음악 하나 봐, 피아노 열심히 배운대, 이런 얘기들을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친구들이 제가 피아노 치는지, 피아노를 배우는지, 연습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오디션을 보게 됐고 무대에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은 여전히 숨어서 했습니다. 무대는 서는데, 남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연주는 하는데 연습은 몰래 숨어서 하는 사람.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학생이죠. 너무 내성적이고 창피했어요. 제 피아노를 누가 듣는 게 참 창피했어요. 근데 연습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중학교를 졸업할 쯤 엄마가 처음으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공부도 좀 그래도 하니까 이쯤에서 음악 접고 공부에 집중해보는 거 어때? 그 질문은 저에게 그 질문은 저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선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을 방황했습니다. 목표를 이루니 중학교 땐 그래도 전교 상위권? 그래도 그 정도 성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와장창창창창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길을 잃은 방랑자가 된 기분으로 제 마음속에 엄마가 심어준 등대 하나가 꺼졌던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 레슨을 그 근처에서 받아왔는데요.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놀았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학교가 끝나면 전철을 탔습니다. 왕복 3시간. 레슨은 40분.
가끔은 내가 레슨을 받으러 가는 건지 전철 여행을 하러 가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 40분 레슨을 위해서 흰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봉투가 엄마의 고달픈 노동, 고달픈 하루였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나 3시간 전철 여행 다닌다, 공감받기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울고 싶은 날에도 장롱 문을 열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한테는 한 번도 티 내지 않았습니다. 내 성향이 아니야. 수전증도 심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많았습니다. 저는 무대 공포증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잣말 했습니다. 이거는 내 성향이 아니야. 이거는 내 길이 아니야. 매일 스트레스의 그 억압을 받으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심하게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업들,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다른 삶들을 개척하고 매번 열정을 다해 달렸습니다. 내 성향은 뭘까? 나에게 맞는 게 교육직일까? 서비스업일까? 자영업일까?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많이 도전했거든요. 그것도 두탕 세탕 새로운 일에 정착하고 달려가면서도 또 다른 미래의 직업도 시간 쪼개서 준비하고 결국엔 두탕 세탕. 왜 그렇게 날 벼락 끝으로 몰아가려 하는지 많은 상처와 울음 속에서 저도 모르게 사회화되면서 이게 진짜 냉혹한 현실 세계구나. 매일같이 치열하게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내 몸과 내 정신이 감당이 안 될 정도까지 숨이 턱 끝까지, 아니 두 성을 뚫고 나오기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힘들었던 어느 날 번아웃 증상이 심하게 왔었던 날이에요. 저도 모르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래도 5년 전에는 다른 직업과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때도 한 달에 한 번은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고 잘 살아있어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생사 확인이 피아노가 아닌 매일 저에게 향하고 있었나 봅니다. 5년 만에 피아노 뚜껑, 거미줄이 쳐져 있는 느낌. 제 손은 그동안 노동에 절여진 잔주름이 어느덧 가득 채워 있더라고요. 용기 내서 88개의 건반 위에 조심스레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그동안 살아 있었어? 잘 있었어?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손가락은
강목처럼 굳어 있었고 악보도 박자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악보가 그래도 보일 줄 알았던 나의 차고, 눈을 다시 비벼보고 또 비벼봐도 악보가 정말 콩나물로 보였습니다. 콩나물 대가리, 개 이름도 전혀 안 읽혀지고 박자도 모르겠고, 손가락은 우리 처음 보는 사이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리듬 세포들이 다 전멸, 죽어 있었습니다. 소생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쳤습니다. 골든타임이다! 다시 세포들을 깨워야 하는 골든타임. 지금 아니면 난 음악 사망각이야.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심장을 다시 망치로 두들기며 다져 보았습니다. 아이고 팔 아파. 제가 직접 치고 있어서. 그리고 갑자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투두 리스트, 리셋, 장착 모드. 엄마가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손잡고 같이 갔을 때 그 힌두아지의 마음으로 엄마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나 혼자 직접 걸어가서 피아노 학원에 등록해보자. 바이엘 1권부터 4권까지, 한홍 1권부터 동요집,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소나티네 1권, 2권, 소곡집, 정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단계별 6살 때 시작했던 순서 그대로 이번에는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간절히 원해서, 골든타임이잖아요. 지금 시작 안 하면 죽습니다. 위독했을 때 간절함이 나온다. 위기에 처했을 때 위대함도 나올 수 있다. 이미 삶에 지친 번아웃 증상이 왔을 때 저는 몸도 정신도 위독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어쩌면 피아노와 함께 극복해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그 동기부여로 살아가 보자. 다시 일어서 보자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홍을 연습하던 날,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피아노 연주도 안 할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연습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야? 재밌어서 하는 거야? 진짜 지금은 좋아졌어? 라면서 항상 궁금했는데 고민 끝에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이제 제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취미가 생겼다는 것에 그동안 힘들게 지원해주시고 묵묵히 응원해주셨던 엄마가 대단하고 고맙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내성적이라 말할 친구라고는 피아노였는데 사회생활에서 장사라는 거를 하면서 고객님들, 학부모들, 직장 동료, 컴플레인들,
부딪히고 아물고 찢어지고 꿰매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 늦게 철이 들은 거죠. 이제 와서 엄마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그동안 날 믿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요. 엄마의 꿈이었지만 이젠 내가 바라던 꿈이 되고, 엄마의 꿈이 지금은 내가 살아가고 싶은 꿈을 만들고 싶은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에 지금이나마 그 감사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남들보다 새끼손가락이 많이 짧습니다. 농담으로 잘린 거 아니야?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사실은 새끼손가락 한 마디 잘렸어요. 이렇게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선천적으로 한마디가 남들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운지법도 많이 바꿔야 했고, 옥타브가 1번과 5번보다 1번과 4번이 길어서 남들은 다 옥타브 1번, 5번 할 때 저는 4번, 1번으로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대신 치는 경우가 많아서 남들보다 2배는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내 손가락은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 손가락은 이렇게 짧을까? 학교 가서 친구들과 다 손가락을 비교해 봤는데 제가 제일 짧고 저처럼 이렇게 한마디 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길쭉길쭉 해가지고 얼마나 피아노들을 잘 치는지 부러웠습니다. 저는 바이올린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스즈키 바이올린 교재 2번 들어가고서부터 운지법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바이올린은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4번이 5번을 대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제 부족한 손가락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짧은 새끼손가락보다 10손가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제 바라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손가락만 제발 안 다치게 해주세요. 아니, 이왕이면 다리도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면 그게 제일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피아노 잘 치면 좋은 남자 만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생기면 꼭 데리고 와. 엄마가 한번 봐줄게. 저는 엄마 말을 참 잘 듣는 딸이었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남자친구 생기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왁스를 잔뜩 발라 그 당시 유행하던 백헌머리, 예전에 축구선수였는데 송곳머리 한창 유행이어서 다 그렇게 정교하게 완전히 머리 끝에
것처럼, 배일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한참 보시더니 왜 너가 데리고 온 남자친구들은 머리가 왜 다 하나같이 똑같니?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보다 제 스타일링이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송곳머리를 만들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외모보다, 조건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20대가 되었을 때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다녔던 교회에서 금요 철야 반주 봉사를 자청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폐회를 받기도 하고 반주자들이 부족하고 금요 철야 시간대가 위험해서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다행히 극하게 환영해 주셔서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크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청춘의 꽃, 불금에 꺼지지 않는 밤. 저는 거의 청춘의 꽃, 불금의 밤을 봉사 반주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준비해서 밤 12시까지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가끔의 비상구 탈출? 12시 이후에 날토 시작은 가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소중합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음악은 작품을 완성하고 무대 위에서 결과로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흘러가는 멜로디로도 스몰 토크 음악도 희망과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햇물이 강의를 만드는 이유도 같습니다. 제 마음속의 즐거움과 평안이 먼저 채워져야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때 정말 좋아했지만 놓아버린 것이 현재 있으신가요? 악기여도 좋고 운동이어도 좋고 어떤 소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꺼내보세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다시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햇물이 숲, 이곳은 완벽한 연주를 들려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연습을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실수를 추억으로 남기는 공간입니다. 건반 소리와 피아노 선율, 그리고 끄적끄적이는 저의 햇물이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숲속의 피톤 치드처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공원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카페여도 좋습니다. 무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음악을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다면
그 한 번의 박수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없이 틀립니다. 연습하는데 아직도 다듬기를 늘 하고, 그래서 이 채널은 완벽한 연주를 보여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제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 함께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혹시 지금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 다시 꺼내보세요.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잘 치기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지친 하루, 생각은 비우고 마음은 채워가세요. 음악과 함께 한마디의 위로, 그리고 하루를 다시 시작할 작은 용기,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햇숲입니다. 앞으로는 이곳에서 음악 에세이, 키보드 ASMR 또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노래 부르기도 있는데요. 저는 굉장한 음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늘 꾸준히 연습하면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만의 녹음 또는 작품들 OST, 햇물이 명언들 하나하나씩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지친 날 잠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써니메카의 햇숲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햇숲 넘버 00, 모든 이야기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작은 햇머리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써니메카 햇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햇물이 숲 런칭 브랜드 강의로 음악 에세이여서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쿠키 영상 함께 즐겨주세요. 마지막까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만나요.
기대만 잡아도 친구가 들고 자꾸 접촉하지만 안돼 넘어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괜찮아 난 널 믿지 않아 자꾸 접촉하지만 넘어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